일본의 자위대가 언제든 해외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안보 법안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일본 여당은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안보법 표결을 강행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참의원 본회의에서 이제 마지막 절차만 남겨두고 있어서 오늘 중으로 안보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참의원 안보법안 특별위원회, 일본 열린여당 의원들이 위원장석 주변을 둘러싼 채 기습표결에 들어가자 야당 의원들이 다급히 달려들었습니다. 격렬한 몸싸움이 한동안 이어졌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운 열린여당은 11개 안보법안을 순식간에 통과시켰습니다. 아베 총리는 유유히 퇴장을 했습니다. 밤을 새워 20시간 넘게 저항했던 야당 의원들 무효를 외쳤지만 이 법안은 결국 참의원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일본은 2차 대전에서 패배한 후 제정된 평화헌법 구조에 따라 자국이 공격을 당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무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때문에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보유는 하되 행사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켜왔는데요. 하지만 아베 총리는 지난해 7월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게끔 헌법 해석 변경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어 법안을 통과시켜 집단 자위권 행사의 제한을 푸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습니다. 아베 정권이 바꾼 안보 관련 법안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고 자위대 활동 무대를 전 세계로 넓히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 사전 승인이 있으면 자위대 파견이 언제든 가능한 국제평화 지원 법안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안보 법안 개정 강행 처리로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본격적으로 행사하게 됐고 또 자위대 활동 반경에 대한 제한도 사라지면서 본격적인 무력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 세계 어디서든 동맹국은 물론 타국 군에 대한 후방 지원도 가능하게 됩니다. 네, 야당과 시민단체의 줄기찬 반대 시위에도 아베 총리는 안보 법안 개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정기국회 일정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도 여당이 법안 처리를 서두른 이유에는 아베 정권의 다양한 기산이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일단 이곳은 4월에 아베 총리가 미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그때 아직 심의도 잘 되어 있지 않았던 법안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7월이나 8월까지는 다 통과시키겠다 약속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곳을 갖다가 일본에서도 미국에 오히려 속국 같은 이야기를 왜 하느냐? 네. 일본이 미국을 위한 그러한 나라는 아니다. 대단히 비판을 받았는데 그러한 어떤 미국에 대한 약속,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쪽에서 그리고 기타 다른 나라가 일단 기대하는 부분은 일본이 후방에서 존재하는 나라에 후방 지원을 많이 해준다. 이런 부분이 먼저 금방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안보 법제 통과와 함께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를 향한 행보를 더욱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번 안보 법제 통과 과정에서 무려 12만 명이 국회 앞 시위에 나서는 등 일본 국민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던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일단 TV에서는 시위하는 장면이 아주 많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리면요. 네. 반대하는 사람들의 54% 그렇게 아사히 신문에 13일에 여론조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40% 정도는 오히려 찬성해도 된다. 네.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일단 68% 정도는 이번 국회에서 이런 법안을 무리해가지고 손집시킬 필요는 없다. 이러한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안보법제에 반대하는 학생 모임인 실즈 등을 중심으로 안보법제에 찬성한 의원들을 낙선시키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과 함께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넓어질 경우 직접적인 이해가 걸린 대상은 잠재적 자위대원인 젊은 층이기 때문인데요.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정권으로서는 이번에 표출된 국민적 저항이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 법제를 성립시키는 최종 단계에 올라섰습니다. 이대로 진행될 경우 일본은 공격당하지 않아도 공격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것인데요.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가 곧바로 전쟁이나 자위대 한반도 진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변국을 침략했던 과거사를 지닌 일본이 해외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우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제 본회의만 통과하면 일본은 패전 70년 만에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변모하게 됩니다. 전쟁을 향한 아베 야욕의 끝, 대체 어디까지인지 지켜보는 세계 눈초리가 차갑습니다.